안녕하세요. 도서TV의 오정윤 사무장입니다.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학교에서 다쳤을 때 3탄 학교안전공제 관련된 컨텐츠인데요. 앞서에서는 축구하다가 많이 다친 십자인대 파열이라든지 압박골절 다뤄봤고요. 오늘은 또 많이 다치는 사고죠. 얼굴을 다치는 사고 혹은 화상이라든지 이런 사고에 대한 영상인데, 이게 사실 얼굴을 다치는 발생 빈도가 꽤 높을 겁니다. 물론 제일 많이 다치는 게 삐끗하고 이런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루진 않고요. 오늘은 추상장애, 즉 얼굴이라든지 이런 곳에 흉터가 남았을 때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을 때 이런 전화가 왔어요. 유치원 때 혹은 몇 년 전에 친구가 밀어가지고 얼굴에 큰 상처가 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몰라서 청구를 놓쳤다라고 하는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거고, 이 외모에 대한 추상, 즉 얼굴에 대한 상처가 그냥 긁히거나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치료하고 말면 되잖아요. 근데 찢어졌을 때 같은 경우는 이게 꼬매고 난 다음에 상처가 오래 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점점 크면서 이 상처가 조그맣던 게 더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성장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게 생각보다 이 보상 금액이 꽤 높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1, 200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로 추상장애가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을 따르는데요. 국가배상법은 말 그대로 국가가 배상하는 것을 상정하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장애율이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 등급이라든지 장애율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판사님이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 삭감하거나 비슷한 다른 기존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좀 삭감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국가배상법에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14급 제일 밑에 있는 등급입니다. 팔다리 노출면에 노출이 되는 부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으면 14급에 해당됩니다. 이건 5%입니다. 그 다음은 12급 외모에 흉터가 남은 자, 즉 이렇게 얼굴이겠죠. 얼굴이나 요 머리 부분은, 이 꼬맨 부분은 머리카락이 가려지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크게 반은이 남는 경우고, 주로 얼굴일 겁니다. 주로 이제 사고도 얼굴에 많이 나겠죠. 그럼 여기 흉터가 남은 사람, 여기는 15%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1급은 20%,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그 다음에 9급은 이거는 두 눈의 눈꺼풀에 심각한 결손이 남거나 아니면은 코가 이게 소실돼서 후각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사람인데 이거는 해당이 거의 없을 거고요. 8급 50%짜리 장애인데 전신 중에 40% 이상 추상이 남은 자, 즉 이거는 대부분 화상이겠죠.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근데 케이스가 거의 없으니까 무슨 화학 실험을 하다가 불이 붙었다든지 아니면 학교 화재가 나서 불이 붙어가지고 전신에 흉터가 남은 사람일 경우인데 그거 케이스는 극히 드무니까 요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7급 그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이거는 지급률 60%예요. 제가 단순히 60%라고 말씀드리지만 14급 5%에만 해당돼도 4천만 원 전후로 해서 금액이 형성되니까 이 20%만 돼도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크겠죠. 억 단위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금액은 나중에 뽑아드리면 되는 거 부분이니까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다고 물론 이 7급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많이 찢어졌으면 현저하게 추상이 남았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판례에서 정하는 아니면 감정에서 정하는 어느 정도의 60% 정도라고 하면 금액이 몇 억이에요. 수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이 남아야 되는 건데 제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요 등급 현저하게 남은 자, 그냥 흉터가 남은 자, 추상이 남은 자,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이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게 국가배상법 이 장애분류표를 보시면 되게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통 일반적인 보험
약관들 보면 쭉 밑에 주석이 달려 있어서 그걸 설명해 놓고 분류해 놓는데 이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 판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참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흉터가 남은 자 뭐 60%까지 이렇게 구분이 쭉쭉쭉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기준도 없는데 그럼 1cm만 돼도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12급 15%에 해당되면 금액은 여러분들이 학종안전공제에서 받으셔야 될 금액이 1억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뭐 조금 흉터 났다고 보상이 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이 흉터라는 거 기본 전제는 이게 성형수술을 해도 계속 흉터가 남아있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뭐 까짐 이런 건 아니고요. 흉터가 계속 남아야 되는 부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흉터의 기준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없지만 뭐 판례상을 보면 한 3cm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찢어졌다면 자를 대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판단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한 건데 뭐 이런 케이스는 없겠지만 7급에 해당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건데, 얼굴에 흉터가 남아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흉이 좀 깊다든지 크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 수 있어요. 아니면은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 심각하게 어떤 흉터로 인해서 단순 흉터가 아니라 정신적 문제도 생기고 혹은 사회생활이 좀 어려울 정도로 좀 얼굴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60%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 정도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돈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 없다 보니까 판사님이 판단을 할 때 감액을, 아까 서두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판사님이 감액을 할 수도 있다. 맥브라이드 방식에는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판사님이 임의로 감액을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여성이냐 남성이냐 또 다르고요.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니까 무조건 이게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전화해서 제발 얼마예요? 부터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사람마다 상황이 틀리고 신체에 대한 뭐 후유증의 상태가 다 다른데 어떻게 바로 제가 답을 냅니까? 제 신도 아니고 의사들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제가 제발 좀 전화해서 결과부터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전화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분 같은 경우는 4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사고가 난지.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니까 이거는 청구 못하는 거네, 그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상처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은 점점 상처가 크기 때문에 치료를 받다가 도저히 안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상처가 이제 더 이상 호전이 안 된다라는 고정된 시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장애 판단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4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장애를 그때 판단을 하면 그때를 이제 장애 고정 시점으로 보고 이제 다퉈볼 만한데,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소멸시효 3년을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소송 가서도 유리하게 선점하고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아니면은 만약에 도저히 내가 치료를 더 해보고 싶은데 이건 아직은 내가 장애를 판단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소장부터 접수를 해놓거나, 그러니까 학교안전공제 측에다가 아니면은 법무법인을 저희 같은 이게 로펌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일단 띄워놓고 이 소멸시효를 멈춰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조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니면 좀 더 치료를 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방법은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자면 학교에서 얼굴이라든지 다른 부위는 좀 반응이 좀 크게 남아야 되니까 주로 얼굴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부분도 있다고 하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얼굴 부위에 흉터가 이렇게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그 센치가 중요하고, 딱 정해져 있는 상처가 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틀리고 사고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어느 정도 해당되겠다 정도 판단이 되니까, 학교안전공제는 더군다나 과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고의 사고만 아니면 되니까 얼마든지 요거는 상처가 좀 깊고 크다고 하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치료비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내 자녀를 키우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후유증까지 얼마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요 영상에서 학교에서 제일 많이 다친 게 또 골절이잖아요. 그 부분 또 다음 영상에 또 찍을 거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쳤을 때 불이익 받는 일은
있도록 요 영상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좀 유익한 내용 위주로 좀 찍으려다 보니까 제가 컨텐츠가 좀 많이 부족해요. 저 혼자이지만 컨텐츠를 짜다 보니까 최근에 좀 영상이 안 올라왔던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일도 좀 바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늦게 또 영상이 업로드가 된 점 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 사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영상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화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인데요. 보험사에서 보험금 안 줄 때 대처 요령에 대한 영상이 제 영상 중에 제일 조회수가 높습니다. 근데 요즘 변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 영상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